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벌통을 한 통도 건질 수가 없이 사라져서 빈 벌통만 남은 경우가 있고 한 7, 80% 이상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검역소에서도 나와가지고 실효는 가져가는데 처방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 전국에 확산이 된다면 이제 벌 키우는 게 정말 장난일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꿀벌 응애균뚝 제품 미생물 밀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양봉 농가들 많이 다니면서 이 제품으로 효과 봤다는 농가들 많이 찾아갔었지 않습니까? 이 제품이 그 꿀벌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제품인가요? 네네. 처음에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나요? 일반 원예용 제품 중에 이제 파리 응애균뚝이라고 농민들한테 호응이 좋았어요. 근데 우연히 이걸 양봉 농가가 쓰셔가지고 너무 효과를 보셨다고 해서 바이타민이라든지 면역 강화 물질들을 첨가해서 업그레이드해서 꿀벌 응애균뚝 365라는 제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농민들 사이에서 먼저 소문이 퍼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들을 주로 들으셨어요? 사실은 포기했던 벌통들한테 썼대요. 작년에 얘기 들어보면 한 2월 달 정도 투입해서 이제 3월 말 열어보니까 거의 없던 벌통이 다 찼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원리로 응애를 잡습니까? 곰팡이들이 색깔이 녹색을 띠거든요. 근데 이게 녹광균이고, 녹광균이 일단 뿌려지면 벌통 내에 균사들이 뻗어 나오거든요. 벌통 전체를 균사들로 뒤덮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균사에서 효소 물질이 나오면서 응애를 죽이는 천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간혹 효과가 없다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들 막 바닥에다 백지를 넣어 놓거든요. 사체 확인하려고. 근데 전에 농약 살포했을 때는 뿌려놔서 바로 보면 사체들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효과가 좋다는 걸 인식을 했는데, 이걸 뿌리고 나서도 그 백지에 응애 사체들이 많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 효과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걸 못 기다리고 또 황농약을 또 그 다음에는 바꿔서 살포하시고, 이런 분들은 절대 그게 확인이 안 되거든요, 이 효과가.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농민들한테 좀 기다리시라. 이건 생물학적 제재이기 때문에 최소 2달은 기다리셔야 된다. 그래야 만족할 만한 효과가 나온다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요. 2달은 왜 2달이 소요되죠? 꿀벌 몸에 붙어오는 응애들은 몸에 묻어가지고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애벌레 같은 경우는 밀랍으로 다 밀봉이 되거든요. 걔들이 자란 기간은 또 한 15일 정도인데, 그 15일 동안은 이 제품을 뿌리더라도 소비 속으로 균사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밀봉이 되기 때문에. 근데 1차 애벌레들이 꿀벌로 변태를 해서 나오고 나면, 그때 이제 나올 때 밀랍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 속으로 꿀벌 응애던 균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효과를 주게 되는 거죠. 15일 이후 지나야 몸에 붙는 응애들을 갖다가 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소비 속에 워낙 응애들이 밀도가 높게 들어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들어오는 애벌레들한테 100% 효과는 못 보거든요. 그래도 조금 줄어들고, 세 번째 들어오는 애벌레, 이런 애벌레한테는 조금 더 효과예요. 그래서 네 번째 애벌레가 태어나고 나면 전체적인 꿀벌 밀도도 높아지고 효과를 완벽하게 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게 2달 정도가 되니까 이제 2달 정도 지켜보라는 거고, 황농약 계통도 있고요. 꿀벌 응애균 가지고 약해시험을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학농약하고 다 해봤거든요. 다 문제가 없었어요. 혼용한데 미생물한테는 데미지를 거의 안 줬고, 옥살산 고함량 한 80% 정도, 그 정도는 데미지를 주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효과를 보고 싶으면 화학농약 조금 섞어 써도 된다. 왜냐면 화학농약은 단시간에 효과가 끝나지만 이거는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주니까, 초반에는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혼용해서 쓰고, 밀도가 조금 늘어나면서 벌통이 좀 채워지면 이것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남보라는 회사의 연구소인가요? 우리 회사의 브레인이죠. 일하시는 인력은 몇 명 정도 있으십니까? 저쪽에서 6명 정도 됩니다. 지금 박사가 4명이거든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꿀벌의 균뚝에 있는 유효 미생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균주 자체가 10에 7 가까이 나오는 고밀도의 제품이라는 게 장점이고요. 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할 것 같아요. 꿀을 만드는데 안전합니까? 네, 안전합니다. 이거는 꿀벌한테 해를 입히는 균주도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꿀벌 응애 쪽에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벌한테 아무 영향이 없고 인체에도 영향이 없는 거예요. 농약처럼 응애의 내성은 없나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내성이 없는 이유가 있나요?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응애 자체에 미칠 수 있는 천적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이 꿀벌 응애균등이 만들어집니까? 곰팡이 씨드를 먼저 배양을 하고 이 씨드를 가지고 이쪽에서 조금 더 확대 배양을 하고요. 확대 배양을 해서 액상으로 된 제품이 먼저 나옵니다. 그걸 다시 고체 배양실이 또 따로 있어요. 고체 배양을 해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걸 필요한 물질들하고 섞어서 제품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미생물 제재를 꿀벌 응애에 사용한 거의 첫 번째 사례 아닌가요, 국내에서? 그렇죠. 미생물이란 게 까다로운 어떤 부분이고 그게 확실한 어떤 독성이라든지 꿀벌 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주기 힘들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혹시 유사 제품이 나왔을 때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제품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2차적으로 꿀벌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품질 관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남보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99년에 인천에서 시작을 했어요. 2009년에 진주의 바이오 산업단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모회사까지 합하면 역사가 한 25년 정도 되었네요. 네네. 살충제 제품들 중에서도 미생물 전문 회사가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2008년도에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생기면서부터 유기농업자들이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2008년부터 좀 그게 속도가 붙어가지고 지금 지점에 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타 회사에 비해서 이런 R&D에 투자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년 5, 6억이 R&D에 투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 매출의 거의 10%를 차지하니까 미생물 쪽, 특히 살충제, 살균제 쪽은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는 제일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강점을 가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목표나 계획 있으시면 글로벌적으로 보면 곤충병원성 곰팡이들을 가지고 생물농약 쪽으로 등록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화학농약 수를 반으로 줄이자 그런 계획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파트너사하고 협업을 해서 국제적인 제품으로 키워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봉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양봉 농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기후 자체도 지금 아열대로 가고 있고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응애비는 더 늘어날 여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내성을 가진 몸에 좋지 않은 화학적인 살충제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사용하기 편하고 안전하고 내성도 친환경적인 이런 제품을 가지고도 그런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 희망을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